안녕하세요. 라이프 에너지 연구소장 박사 김미선입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해본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족저근막염을 경험하셨나요? 이번 주제는 많이 걷거나 뚫을 때 생기는 족저근막염 테이핑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족저근막이란 그림에서처럼 종골이라 불리는 발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들을 말하는데요.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서 뒤꿈치 등기 동작처럼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고 보행 시 발의 역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서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또 그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의 발뒤꿈치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초기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 특징적이지만 모두 같은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은 주로 발뒤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발뒤꿈치뼈 전내측 종골 결절 부위, 즉 그림에서 보시면 이 뒤꿈치 부분에 이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칠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통증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습니다. 반면에 진행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통증의 정도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너무 많이 걷거나 뛰었을 때 신발과 양말, 발의 마찰에 의해서 족저근막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미세한 손상이 염증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할 경우, 선수들의 경우엔 체력이 좋고 계속 트레이닝을 하니까 괜찮겠지 하겠지만 워낙 훈련량이 많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거나 피로와 관련해서 또는 운동 종목의 특성에 따라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운동 종목으로는 검도, 태권도 선수들과 무용에서 현대 무용가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띱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맨발로 하는 종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걸 느낄 겁니다. 맨발과 바닥의 마찰, 그리고 충격 흡수가 잘 안 돼서 발생하는 거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발을 끄는 보행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발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많이 써서 발생한 염증이기 때문에 냉찜질, 찬물찜질이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사지를 해서 순환을 촉진시켜주면 밤사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약을 먹는 건 부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휴식은 발을 쓰지 않는 범위에서 완벽하게 쉬어야 빨리 회복이 됩니다. 신발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이나 헐렁한 신발보다는 알맞은 신발이 좋은데요. 만일 양쪽 발의 차이 때문에 신발이 헐겁다면 양말과 깔창으로 보완해서 흔들림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이 편하려고 신는 슬리퍼는 오히려 직직 끌려서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샌들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회복 시간이 한두 달 걸리는 분은 보행 습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발을 끄는 보행이라면 걷기 훈련을 통해서 보행을 바꿔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증 완화 방법으로 찬물찜질, 발 마사지, 휴식, 신발,
샌들, 보행,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했지만 가장 빠른 회복 방법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덜 쓴다, 쉬게 한다, 냉각한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겠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덜 쓴다, 쉬게 한다, 냉각한다. 그런데 막상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테이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이핑은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우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테이핑 실습을 해볼까요? 족저근막염 테이핑입니다. 통증도 완화시키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이핑 방법인데요. 아킬레스 건염에도 사용할 수 있는 테이핑 방법입니다. 테이핑을 3칸짜리 테이핑 3개가 필요한데요. 뒷면을 보시면 칸이 나눠져 있죠? 그 5칸이 한 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3칸짜리 3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3칸짜리 테이핑 3개가 준비되셨나요? 먼저 하나를 가지고요. 발 뒤꿈치의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해서 끝부분에 살짝 먼저 붙이세요. 그 다음 살짝 늘려서 아킬레스건을 따라서 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가 안쪽 부분이 보이게끔 놓으신 다음에 발바닥이 닿는 부분, 복사뼈 뒤쪽으로 해서 붙인 다음에 살짝 늘려 붙여주시면 됩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을 향하게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발바닥 닿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를 향해 살짝 늘려 붙여주시면 됩니다. 환자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3칸짜리 테이핑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준비되었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한 칸을 잘라서 발 뒤꿈치 부분에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살짝 붙여준 다음에 떼서 아킬레스건 쪽으로 해서 살짝 늘려서 위로 향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엔 안쪽 부분, 뒤꿈치가 바닥이 만나는 부분과 복사뼈 안쪽으로 해서 그쪽부터 시작해서 붙여서요. 위쪽으로 이렇게 쭉 늘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깥쪽입니다. 안쪽과 정반대인 바깥쪽 방법은 같습니다. 발바닥이 마주 닿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복사뼈를 지나서 종아리 쪽 부분으로 살짝 늘려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3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떠세요? 잘 따라해 보셨나요? 테이핑을 했다면 여기까지 해서 족저 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 테이핑을 했는데요. 일어나서 움직여 봤는데 조금 통증이 완화가 좀 덜 된 것 같다 했을 때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테이핑 4칸을 먼저 준비하셔서요.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발바닥의 중앙 부분으로 발바닥 뒤꿈치 중앙 부분에 닿게끔 한 다음에 아까 붙였던 아킬레스건 옆에 복사뼈 사이로 해서 잡아줍니다.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덧대줌으로 해서 힘을 보강을 받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발바닥 움직임은 어떤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자, 일어나서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 어때요? 아까보다 더 잘 잡아주는 걸 느끼시죠? 테이핑을 보강하면
힘이 더 세집니다. 더 잡아주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혹시라도 테이핑을 했는데 가렵거나 물집이 생길 때는 떼어내세요. 샤워를 하면서 떼어내면 아프지 않게 떼어낼 수 있어요.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떼어내면 털이 뽑혀서 많이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궁금한 부분이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카페에 라이프 에너지 연구소를 검색해서 보시면 다양한 건강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픔 없는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에너지 연구소장 박사 김미선이었습니다.